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요준 전지솔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믹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디어 믹스라고 하면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요. 각 그 단계마다 조금 추천할 만한 매체가 있고 왜 그 매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지 단계에서 어떤 매체를 하면 일반적일지, 왜냐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업종이나 상황이나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 일반적으로 어떤 매체를 많이 활용하는지를 뭐 한 2개, 3개 매체를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인지라고 하면은 인식시키는 게 조금 중점이 될 것 같아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 게 바이럴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저 바이럴도 많이들 활용을 할 거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고객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광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핸드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메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쪽으로 광고를 많이 노출시키면 인지를 계속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매체들도 뭐 DA나 영상 매체들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딱 메타나 구글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매체 같은 경우는 인지에만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소재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지에 사용할 수도 있고 구매에 사용할 수도 있고의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인지 단위에서는 구매를 이끌어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애초에 브랜딩에만 좀 집중해서 전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이것도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조금 규모가 일정 평균 정도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광고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인지 단계를 강화해야 돼요 라는 그 광고 목적을 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환, 그러니까 구매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모두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조금 오히려 광고비 볼륨이 있는 규모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 자체를 브랜딩과 퍼포먼스를 따로 편성을 해버리다 보니까 브랜딩 예산을 가지고는 뭐 인지 흥미 단계 정도를 끌어낼 수 있는 소재나 뭐 타겟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같고, 퍼포먼스 쪽은 아무래도 구매나 뭐 이제 제품 상황에 따라서 재구매를 위해 충성 쪽 퍼널에 맞게 광고를 진행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인지랑 흥미는 조금 합쳐서 광고를 운영을 해도 무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팀장님 생각하셨을 때 고려단에서 생각할 만한 매체라든지 좀 광고 운영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 퍼널 5단계는 저희가 책에서 사실 많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5개 단계를 구분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고려 단계에 좀 가장 더 적합한 거는 아무래도 검색 광고가 맞지 않을까. 왜냐면 제품을 알았고 관심이 가져서 구매를 한번 고려해볼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 구글에도 검색을 많이 할 테고,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쿠팡, 티몬 이런 오픈마켓에서도 결국 검색을 해서 찾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 고려 하나만 봤을 때는 그래도 검색 광고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저 5개 퍼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케팅 책에서 많이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처음 광고를 집행하시거나 광고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저 단어 자체가 사실 구매 말고는. 그쵸.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좀 쉽게 인지를 하자고 하면 브랜딩, 구매, 재구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흥미까지는 브랜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고려와 구매는 구매, 충성은 재구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구매라고 했을 때 좀 추천할 만한 매체가 있을까요? 구매를 봤을 때
약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는데 보면은 조금 그 구매를 할 때 제품의 단가가 조금 저렴하거나 그러니까 관여도가 높지 않은 제품의 경우는 확실히 인스타에서 판매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핸드폰을 활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핸드폰을 활용할 때 그래도 많이 활용하는 게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그램인데 보면은 충동 구매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충동 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인스타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더라고요. 워낙 이제 인스타 광고가 이미지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이제 그 안에 텍스트도 조금 이제 그 프로모션성 내용들이나 아니면 조금 일종의 자극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다 보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충동 구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인스타가 구매가 됐다라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조금 그 고려를 그래도 많이 한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를 하려면 아무래도 검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검색을 하느냐는 조금 케바케가 많이 나뉘는 것 같고 그래도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이버랑 구글 근데 요즘은 일반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쿠팡이나 이런 오픈마켓에도 입점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 검색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보고 비교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좀 충동 구매, 즉 좀 가격대가 저렴해서 내가 지금 사서 돈이 아까워도 괜찮겠다라고 싶은 제품들을 사실 인스타그램 같이 좀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실 저도 베스트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관여도가 높은 애들은 메타를 보고 들어와서 검색도 해보고 바이럴도 보고 하는 좀 복합적인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을수록 조금 더 매체를 믹스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보통 재구매는 좀 어떤 광고를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미디어 믹스로. 재구매는 저는 개인적으로 리타게팅이 가능한 매체면 대부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리타게팅이 가능한 매체 중에서도 각각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어떤 연령대가 많이 사용하는 매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PC, 모바일에서 어디 쪽 사용량이 많다든지 약간 이런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특징에 맞춰서 배치를 그 미디어 믹스를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에서 재구매를 가장 많이 하는 게 기저귀거든요. 네. 근데 리타게팅 진짜 많이 당해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이제 아기 엄마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인터넷 플랫폼이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이제 카페, 요즘에는 쇼핑 라이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카페에 노출할 수 있는 그 GFA에서 커뮤니케이션 헤드나 피드 지면을 통해서 리타게팅이 노출되는 걸 좀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는 뭐 이제 그 사실 재구매를 유도한다기보다는 지금 라이브 방송 예정이니 이때 할인 많이 한다, 이때 사라, 약간 이런 컨셉의 광고를 그래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꼭 리타게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한번 구매를 했던 사람이 할인을 하면 또 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약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들을 많이 활용했을 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좀 재구매보다는 충성 고객을 잡는다는 거는 한 번 구매한 사람을 계속 저희 몰로 유입하는 게 좀 목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요새 많이 보는 게 많이 알람이 오는 게 쇼핑 라이브나 아니면은 자사 플러스 친구를 많이 육성하셔서 메시지를 많이 발송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재구매가 좀 많이 발생하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일반 광고보다는 더 톡톡히 성과가 나오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 주셔서 생각난 게 그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저에 맞춰서 그 메시지가 발송되는 기능이 생긴 지 좀 됐잖아요. 맞아요. 이제 카카오에서도 알려주기를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발송했을 때 전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제품 특성이나 뭐 채널에 그 추가되어 있는 숫자나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요즘은 재구매라든지 이런 게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좀 그런 채널 메시지 같은 그 개인의 특성을 찾아서 우리가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진행했을 때가 효과가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개인화 광고가 좀 중요한 게 특정 20대 누구라고 하는 것보다는 20살이지만 6월에 태어난 누구 아니면 여성, 강아지를 키우는 이런 식으로 특정 나를 조금 더 잘 아는 광고가 구매를 좀 더 발생시키기 쉬운 것 같고 카카오에서도 지금 그래서 톡 채널로 활용을 하는 게 그냥 장바구니에서 놔두고 간 제품 구매하세요가 아니라 누구누구님 이 제품이 별로면 이 제품을 한번 구매해보세요 제안을 해주던지 아니면 이거 떨어질 때 됐으니까 한번 구매해보세요 라든지 이런 시나리오를 짜서 메시지를 많이 발송할 수 있도록 개편이 좀 되었더라고요. 좀 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근데 그런 광고라고 하면 충성 고객이 좀 어느 정도 보유된 업체라고 하면 충분히 비싼 광고 안 하고도 성과가 좀 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확실히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할수록 광고비를 덜 써도 이게 전환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A 업체가 조금 더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B 업체가 인지도가 좀 적고 작은 업체지만 사실 B 업체가 광고비를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고비를 크게 쓰지 않아도 계속 잘 팔리니까 그냥 딱 그 브랜딩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정도로만 많이 마케팅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퍼널대로만 딱 차근차근 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쵸.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서 그러면 미디어 믹스를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로 조금 나눠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각자 특성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리타겟팅이 되는 채널도 있고 안 되는 채널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좀 스토어로 추천할 만한 매체 믹스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가 그 자사몰보다는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일단은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조금 더 그 이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약간 이거는 광고 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그 한 2개월, 3개월 전에 이제 네이버도 이제 워낙 그 챗GPT나 AI 기반 이런 얘기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돌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그 여러 가지 스마트 블록이라고 해서 AI 연동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최근에 네이버에서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과 관련된 추천 제품들, 그러니까 비슷한 경쟁사의 제품들을 자동으로 불러다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이버 스토어,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아무래도 쇼핑 검색 광고만으로는 사실 브랜딩에는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브랜딩을 할 수 있는 DA 매체는 어느 정도 병행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A 매체가 메타,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구글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네트워크 배너 매체 모비온, ADN, 크리티어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스마트 스토어냐 자사몰이냐에 따라 나누기보다는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연령층 아니면 구매하는 타겟들이 그 활용하는 매체 이런 특징들을 좀 파악해서 그거에 따른 DA 매체를 그 초이스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스마트 스토어로도 예전에는 메타를 스마트 스토어로 많이 집행을 안 하셨는데 최근에는 정말 많이 집행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리타겟팅은 안 되지만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구매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그쪽으로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매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는 광고가 사실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면 쇼핑 검색을 조금 하는 게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GF에도 사실 스마트 스토어랑 같이 연동해서 진행을 하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카탈로그 광고도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 스토어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지면 대비해서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하면은
무조건 쇼핑 검색 지면은 검색이 되었든 배너가 되었든 다 한번 입점을 해보는 게 사실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자사몰이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스마트 스토어가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는 아니면 어느 정도 그 브랜드가 출시된 지 시간이 좀 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을 같이 운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받고 재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들은 자사몰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검색 기반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GF의 카탈로그 광고 같은 지면들은 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활용하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한 광고를 해서 그 스토어 등급이 올라가고 제품의 좀 뭐 반응이 좋다 보면 그 광고 영역이 아닌 일반 영역에서도 노출 순위가 올라가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하나만 광고를 진행하기보다는 좀 여건이 된다면 두 가지를 같이 오픈해서 각 그 특징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어쨌든 장기적으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실 요즘은 광고주분들과 컨택을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는 안 하지만 과거에 광고주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너무 당장의 매출만 본다는 식의 얘기를 하시면, 아니 대표님 저희 이번 달만 제품 팔고 폐업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차렸으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실 거잖아요, 사업체를. 그러려면 하나만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각각의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저도 사실 광고주님들께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광고비를 계속 많이 써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초기에는 어느 정도 내가 인지도가 없으니까 광고비를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게 1년, 2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그 예산이 높아진다고 하면 성과가 안 나는 선에서는 정말 그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 광고주 같은 사례에는 1년 동안 월에 한 1,000만 원씩 쓰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판매하던 그 제품 브랜드 그 오션 속에서 브랜드를 조금 구축을 하다 보니까 1년이 넘어간 이후에서는 갑자기 광고비가 반, 그리고 그 또 반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도 매출은 사실 더 펌핑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의 파일을 내가 가지고 갈 건지도 사실 중요한 것 같긴 하고, 저는 아무래도 팀장님보다는 광고주님들을 많이 소통을 하다 보니 미디어 믹스를 요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자사몰도 하고 싶고 스마트 스토어도 둘 다 오픈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면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거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계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너무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요. 둘 개 다 강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 팀장님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이 있고 내가 채널을 2개 다 운영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어디부터 진행을 하는 걸 좀 제안을 드릴까요? 사실 제품의 특성을 좀 볼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제품이 브랜딩이 되기 전에도 충분히 어필할 강점이 경쟁사보다 많거나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브랜딩도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로 어느 정도 매출 볼륨을 늘려간 다음에, 사실 자사몰을 구축하는 것도 또 돈이잖아요,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사실 물론 뭐 요즘에도 50만원, 100만원에도 만들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긴 하지만 굉장히 기능들이 한정돼 있고 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좀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템플릿의 이미지를 넣어버리는 그런 홈페이지 형태보다는 어쨌든 구축을 해서 뭔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도 비용이 꽤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 마케터 입장에서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좀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추천드릴 것 같고요. 이런 비용들을 감안하더라도 뭔가 시장에 없는 제품이거나 정말 말 그대로 브랜딩만 되면 제품 판매는 충분히
강점이 있겠다 싶은 내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게 새로 생겨난다거나 물론 비슷한 게 있지만 뭔가 좀 독점적으로 특징을 가진다던가 이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브랜딩만 선행되면 일반 유입으로 또 구매가 많이 될 것 같은 좀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자사몰을 좀 먼저 얘기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자사몰에 처음에 이제 모수도 쌓고 그 쌓인 모수에게 뭐 리타겟팅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좀 다른 혜택을 주는 소재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브랜딩만 되면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업체는 자사몰을 좀 제안드릴 것 같아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네. 저도 자사몰을 만약에 구축하게 된다면 제가 제일 얘기를 드리는 게 독립몰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자사의 마케터가 아니라 엔지니어라고 하나요? 개발자분이 계시면 상관이 없지만 독립몰이라는 게 되게 구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광고하기에는 정말 까다로운 사이트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좀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카페24나 고도몰 같이 조금 프랜차이즈형 홈페이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격면이나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스마트 스토어가 기능이 너무 많아졌어가지고 구독형 제품도 구매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쇼핑 라이브 쪽 채널도 애초에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스마트 스토어로 저는 미디어 믹스라는 게 사실 어떤 품목이냐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단발성으로 계속 휘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스마트 스토어를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모바일로 네이버 앱을 안 쓰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앱 특성이 이제 내 핸드폰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그 스마트 스토어 찜을 하든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장바구니를 담는다든지 아니면 뭐 쇼핑 라이브나 이런 걸 구매했던 이력이 있으면 어쨌든 알림이 계속 뜨잖아요,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톡 채널을 얘기하긴 했지만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톡톡 메시지 많이 발송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볼 것 같지만 톡톡 메시지도 계속 알람이 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보고 사실 계속 네이버가 알려주잖아요. 어디 도착하고 언제 갈 거고 뭔가 특이사항 생기면 언제 올 거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 자사몰로 진행을 하다 보면 다 내가 발송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 구성이 조금 적다라고 하면 저는 스마트 스토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미디어 믹스가 지금 조금 판매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판매만 광고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문의도 받으셔야죠. 그쵸. 그러면 DB 문의를 많이 받는 업종 받아야 되는 업종 같은 경우 미디어 믹스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문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그 타겟을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병원이나 뭐 시술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 뭐 네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지역성이 강한 곳에서 그냥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네일을 하는 분이 서울에다 광고를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겠냐 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성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일반 프랜차이즈 창업도 광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는 뭐 세부적인 전략으로는 지역에 따른 타겟팅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국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지점이 3개고 다 서울에 있다 라고 해서 서울 빼고 다른 지점을 고르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전국의 매장을 계속 늘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거에 따라서 매체 선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지역 타겟팅을 좀 그런 측면에서 먼저 고려를 해서 진행을 미디어 믹스를 구성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문의를 남기는 곳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창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 고려 단계에서 얘기했던 뭐 검색 광고나
아니면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뭐 바이럴 광고,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아까 제가 여성분들 네일 얘기했을 때도 후기 좀 많이 보시잖아요. 네. 여기 그 해주시는 분은 뭐 이런 거 되게 꼼꼼하네, 막 이런 후기들을 워낙 많이 보고 특히 또 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손 막 이렇게 보면 사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네. 인스타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스타 같은 SNS에 진행하는 바이럴 혹은 SNS에 진행하는 그 광고, 좀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황시준님께서 안녕하세요. 창업 광고를 진행 중인데 점점 양질의 DB를 받는 게 어려워지더라고요. DB 단가가 높아지더라도 무효 DB가 적은 매체가 어디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우선 무효 DB를 조금 어떤 식으로 고려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무효 DB라고 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결번이거나 조금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나 그렇게 적은 적 없어요, 전화를 받더라도 부정하시는 분들을 다 무효 DB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양질의 DB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 DB의 컨디션이 가장 좋았던 건 검색 광고였고요. 이제 창업 광고라고 했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 중에서도 브랜드 검색 광고가 질이 제일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저도 사실 깊게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창업 광고를 진행했을 때 내가 창업을 생각하면 뭐를 고려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뭐 메뉴 선정, 뭐 위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좀 프랜차이즈를 많이 처음에 생각을 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프랜차이즈가 어느 정도 견고하게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일단은 이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치킨도 무수히 많은 치킨집이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치킨집에 치킨 메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일정 수준의 그 고객은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광고주분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프랜차이즈도 이것저것 다 일종의 찔러본다, 그러니까 문의를 많이 남겨놓는다 라고 하는 이유가 좀 그런 측면에 있다고 해서 조금 그 브랜드 검색 광고 혹은 검색 광고에서 좀 DB 질이 많이 좋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 요즘은 어떤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DB의 질이 좋았던 게 그 브랜드 블로그, 자사 블로그를 운영해서 거기서 받는 DB의 질이 좋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나 광고를 통해서 녹일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사 브랜드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 창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러니까 브랜드 그 자기 블로그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홍보보다는 약간 너네 이런 거 고려해야 돼 라는 내용을 녹인다든지, 아니면 막 여러 가지 비교하는 내용들을 좀 그런 컨텐츠들 누적해서 쌓아놓은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왔던 DB들이 생각보다 질이 좋았고, 이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오픈한다 하죠? 매장을 네. 오픈한다 하죠? 매장을 오픈했던 그 비율도 좀 높았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집행했을 때. 창업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한때 엄청 유명했던 명륜 진사갈비가 사실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갑자기 붐업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굳이 내가 광고를 크게 하지 않더라도 본사에서 광고를 조금 크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근데 사실 DB는 본사가 받는 거다 보니까 유튜브도 사실 DB 받는 채널로서는 좀 나쁘지 않더라고요. 약간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세뇌당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내가 내 업체를 계속 노출함으로써 우리 업체 프랜차이즈 한번 해볼래? 프랜차이즈 해볼래라고 어필을 하면 맞다고 하면은 그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예산이 크다고 하면 약간 노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채널에서부터 조금씩 좁혀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유튜브에서부터 점점점 바이럴 검색 광고 쪽으로 줄어드는 게 있을 거고, 내가 좀 소규모의 창업업체라고 하면은 많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업체 창업하면 수익률 몇 프로야, 창업한 업체 지금 몇 개 있어,
몇 개가 좀 매출이 많이 나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밑에서부터 어필해도 좀 괜찮더라고. 바이럴부터 좀 창업이라고 하면 막 치킨집 창업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포인트 잡아서 가도, 근데 사실 창업이라는 게 무료 DB가 너무 많은 업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창업을 한다는 건 대부분 생계가 달려있다 보니까 한 곳에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물론 상담 문의를 남기는 데까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고, 저라도 상담 문의는 최소 3군데 이상은 남겨놓은 다음에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약간 양질의 DB만을 추구하기는 조금 한계가 좀 크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도 DB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상담 문의를 남기기 전에 고려하는 단계에서 그래도 경쟁력을 어느 정도 입증을 했기 때문에 DB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질이 나쁜 DB가 많지 않다면, 어느 정도 상담도 진행이 되고 한다면,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그 고려하는 단계에서 많이 찾아볼 만한 매체들, 검색, 바이럴, 요즘은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뭐 그 채널 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장사의 신? 이런 채널도 되게 많아져서 뭐 창업한 사람 찾아가서 막 그 인터뷰 이런 거 하고 상황 막 둘러보고 이런 영상 채널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런 타겟팅을 통해서 좀 노출을 많이 시켜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의외의 채널에서 좀 구매나 문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최근에는 조금 핫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TV에 어디에 뭐가 나왔다 그러면 검색량이 뻥튀기가 됐는데, 최근에는 유튜버가 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유튜버 채널에 살짝 좀 하이급 유튜버라고 했을 때 살짝 노출만 되더라도 갑자기 검색량이 늘거나 구매나 문의가 되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자사 채널로 육성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아니면 그쪽으로 좀 바이럴, 즉 협찬을 많이 진행을 하시고요. 그래서 좀 생각하셨을 때 바이럴 매체 믹스가 만약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예산별로 좀 추천할 만한 채널이 있을까요? 우선 바이럴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 블로그? 기사? 일단은 정보 전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기사나 이런 것처럼 팩트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색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내용들을 보고 나서 검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키워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즘은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정보가 그 좀 사실 팩트에 기반한, 그래서 뭐 기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창업을 하면 지금 뭐 이런 뭐 금융권 협약이라던가 이런 게 진행됐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기사를 송출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이럴을 누적시켜놔서 원하는 그 필요로 할 만한 정보들을 좀 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외에는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바이럴 중에서는 어쨌든 유튜브, 아니면 사실 이거는 좀 DB를 받기보다는 만약에 식당 프랜차이즈다라고 하면은 좀 어쨌든 그 자사 브랜딩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뭐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제 어디 매장 가서 음식 보니까 뭐 이런 거에서 사진 좀 잘 찍는 거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일종의 뭐 먹스타그램 같은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먹스타그램 하니까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는 식당 가면은 연예인분들 왔다 가면 사진 많이 걸어놨잖아요. 사인이나. 맞아요. 요즘은 그 먹방 유튜버분들 사진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이 워낙 강해졌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으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연예인도 연예인인데 또 다른 연예인이잖아요, 인플루언서 자체가. 그래서
그래서 좀 인플루언서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인플루언서 단가라고 사실 비용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단가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단 한 명의 하이급 인플루언서도 좋겠지만 예산이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후기가 좀 깔려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블로그에만 되게 리뷰를 뿌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사몰이나 스토어에 리뷰가 빵개인데 블로그에 막 1000개, 2000개 있다고 해서 구매가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골고루 육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자사의 리뷰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외부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의 리뷰가 먼저일까요? 저는 자사몰의 리뷰가 우선인 것 같아요. 뭐 블로그를 통해서도 보지만 사실 블로그를 보면 대부분 실제 구매 후기들도 많지만 제품을 제공받아서 그 솔직한 후기를 남긴다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블로그 글들이 그리고 그게 없고 실제 뭐 내돈내산이라고 쓰시더라도 블로거분이 약간 워낙 이게 많다 보니까 그냥 제품 받아서 쓴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을 갖고 보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분들이 자사몰을 들어갔는데 여긴 리뷰가 없다. 그러면 다 광고 깔아놓은 거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인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게 차라리 리뷰는 외부 바이럴보다는 내부에 리뷰를 먼저 쌓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이트나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오픈을 했을 때 초창기에 그 포토 리뷰하면 지급 증정해주는 품목을 좀 사은품을 다양하게 해서 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신제품은 보통 리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살까 고민했던 제품을 들어갔을 때 리뷰가 1000개, 2000개, 적어도 100개, 200개가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저 말고 사셨던 분들이 100명, 2000명은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믿고 많이 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부에 리뷰가 없더라도 그 리뷰만으로도 충분히 좀 구매하려고 하는 의사는 발생시킬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저희가 리뷰 쪽으로 광고를 집중하기보다는 스토어나 자사몰로 유입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이탈을 좀 안 시키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땐 전환율이나 구매를 발생시키는 큰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미디어 믹스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상세 페이지가 들어갈 것 같은지 한번 의견을 줄 수 있나요? 상세 페이지를 사실 그 미디어 믹스 지금 브랜딩 구매 재구매를 저희가 써놨는데 저기서는 뭔가 매체다라고 넣기보다는 구매 단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상세 페이지를 바꾼다고 뭔가 광고 전략이 바뀌거나 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상세 페이지를 바꿨다는 건 조금 더 구매 욕구를 더 높이기 위해 바꿨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상세 페이지를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해야 되는 거면 어쨌든 우리는 유입을 좀 더 늘려보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거지 사실 상세 페이지를 바꾼다고 뭔가 마케팅 전략의 큰 틀이 바뀌는 건 아니라서 매체로 넣기보다는 그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브랜딩을 저 순서대로 간다라고 하면 브랜딩을 했고 그래서 유입을 많이 늘렸는데 구매가 낮아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뭐 제품이 경쟁사에 비해 차이점은 뭐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저 구매를 늘리기 위해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디어 믹스라고 사실 많이 요청을 하잖아요. 믹스한 좀 주세요. 매체 믹스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매체만 제안 드리기보다는 필요하다면 그 부가적으로 필요한 항목도 믹스 항목에 넣어서 제안을 드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딱 무조건 네이버 광고 하셔야 됩니다. 브랜드 광고 하셔야 됩니다. 보다는 이거 하면서 사실 이 부분까지 플러스 알파로 좀 수정이 되면 저희 믹스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 특성에 맞춰서 좀 제안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견적서만 딸랑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제안까지 섞여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디어 믹스인 것 같고 그러면은 좀 하셨을 때 성과 좋았던 미디어 믹스
있을까? 이건 꼭 내가 미디어 믹스 할 때 넣는다. 검색 광고 말고. 저는 일단 SNS는 필수적으로 넣어요. 근데 이게 꼭 인스타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 연령대가 좀 사용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다음 뭐 이제 기본적으로 밴드. 요즘은 많이 안 하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카카오 스토리를 좀 초창기에 많이 썼었거든요. 제가 고인물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카카오 스토리도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좀 이제 그 판매하는 제품의 상황에 따라서 좀 하나씩은 꼭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인스타그램 아니면 밴드이긴 한 것 같아요. 밴드도 어쨌든 중래 만에 하더니 결국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NS는 기본적으로 거의 가져가는데, 다만 어떤 SNS 매체를 쓰는지는 조금 그 제품이나 업종의 주 타겟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제한한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채널을 사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엔 틱톡도 문의가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틱톡이라든지 SNS 메타, 인스타그램, 그리고 밴드처럼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은 게, 저희가 네이티브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좀 부담이라든지 거부감을 좀 줄여줘서 성과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밴드에서 약간 그 폐쇄물 형태로 주문 받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딱히 내가 스마트 스토어 채널이 없더라도. 그래서 좀 다양한 채널에서 광고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브랜드 믹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제일 곤란한 경우는 그런 경우잖아요. 모드 홈페이지나 맞아요. 블로그 홈페이지로 진행을 하셨을 때, 이럴 때 좀 미디어 믹스를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 전에 휴식님께서 안녕하세요. 요즘 네이버 카페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전과 비교해봤을 때 네이버 카페보다는 카카오 광고를 많이 하는 추세일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사실 답변이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게, 이게 카페 사용량이 많이 줄었다는 기사는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카페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그 일종의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카페 자체를 브랜드가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뭔가 게시글이 올라오고 댓글이 달리고 그 밑에 그 대댓글 형식으로 또 달리고, 아니면 댓글을 달면 쪽지를 보내는 기능이, 약간 이런 그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좀 카페다 보니까 뭐 사용량이 줄었다 어쩐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 광고도 사실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카톡 채팅 상단에 나오는 비즈보드라든지, 아니면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한 채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모먼트라고 해서 이제 네트워크 DA, 뭐 PC 카톡 하단이나 다른 이제 다음에서 볼 수 있는 기사 지면이나 이런 데 노출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딱 단순히 저렇게만 봤을 때는 카카오 광고를 많이 하는 추세요 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여전히 각각의 강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질문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네이버 카페보다 카카오 광고를 많이 하는 추세일까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네이버 카페는 채널이고 카카오 광고는 그 광고를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신 거다 보니까, 네, 네이버 카페에서 사실 많이 하는 광고는 그냥 일반 바이럴을 많이 광고성으로 차단이 되고, 공구나 아니면 대형 카페 내에서 진행하는 체험단 혹은 그 배너 대여에서 많이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이버 카페 문의도 많이 하세요. 근데 카카오 광고를 많이 한다는 추세라고 했을 때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성향이 다르다 보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 광고를 많이 할까요? 카카오 광고를 많이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게 좀 비교가 됐을 것 같은데, 네이버 카페보다 카카오 카페에 광고를 많이 하는 추세일까요? 는 답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는 좀 공구나 체험단 같은 경우를 많이 진행을 하시고 아직까지 맘카페나 이런 부분들은 튼튼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진행하고 네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채널에 따라서 광고 성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만약 휴식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어떤 지면을 좀 제안 드릴 수 있을지 저희 쪽에서 정리해서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일이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좀 집중 많이 하시는 게 카톡을 사실 네이버 앱보다는 많이 하다 보니까 카카오가 요새 광고 지면을 많이 늘렸죠. 카카오톡에서. 근데 사실 카카오도 많이 늘렸고 네이버도 많이 늘린 상황이고 이게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매체뿐만 아니라 뭐 구글 유튜브도 그렇고 그 다른 네트워크 배너 매체들도 그렇고 이게 사실 온라인 마케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지면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노출되는 광고 이런 게 워낙 많아져요. 그 쇼핑 라이브가 좀 활성화되면서 원래 그 카운트다운다는 배너도 사실 없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도 생기고 워낙 이런 게 다양하다 보니까 단순히 뭔가 매체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기보다는 조금 그 광고를 하고자 하는 목적, 그 다음에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그리고 우리 제품을 판매할 때 주 타겟이 될 수 있는 타겟의 특징, 그 다음에 광고 예산 이 정도를 좀 고려해서 그 채널을 선정하고 광고를 진행을 하는 게 좀 가장 명확하고 명확한 미디어 믹스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예산이 제일 미디어 믹스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전 사실 다매체를 진행한다고 해서 성과가 많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많이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좀 각 매체별로 예산별로 추천할 만한 매체 수가 있을까요? 대략 이 정도 이상 진행하는 거는 예산상 좀 무리일 수 있다. 일단 한 300만원 밑으로는 저는 한 개, 정말 많이 해도 2개 매체인 것 같고요. 300 이상 1000 정도로 봤을 때는 2개에서 3개 정도가 적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은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3000만원, 4000만원 쓰지만 그 특징에 따라서 매체는 똑같이 1000만원 이하처럼 2개를 활용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이 정도로 그냥 구분을 한 다음에 단순히 예산만 봤을 때는 이 정도로 구분을 하고 이제 그 외에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뭐 광고 목적이나 제품 특성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같이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매체를 무조건 적게 가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100만 원 예산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 광고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 제품이 막 1,000원, 2,000원대라고 하면 구매가 좀 쉽기 때문에 광고비가 적어도 다양한 매체를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예산이 크면 클수록 고려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저희가 좀 지면 채널을 조금 한정해가지고 A 채널 한번 해보고 성과 없으면 B 채널로 바꿔서 진행하는 걸 많이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광고 목적이나 주타겟 특징, 광고 예산을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광고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체에 대한 지식이 저희보다는 적거나 많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채널을 저희가 더 다채널로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목적과 예산만 확실하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 있고 예산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보통 최저 예산으로 많이 얘기를 드려요. 아니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믹스가 가능하다 보니까 키워드 예산으로 전달 드리면 그 예산 내에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미디어 믹스는 언제든지 사실 어떤 분이 하시더라도 잘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가 처음이다라고 하시면 미디어 믹스 아니면 키워드 믹스 정도 받아보셔도 사실 광고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미디어 믹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희 내부에서도 많이 할 거고
광고주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뭐랄까 아까도 이제 그 퍼널 말씀드릴 때 이건 사실 책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한 것처럼 이게 미디어 믹스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냥 단순히 미디어 믹스 해주세요만 던지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도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최대한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미디어 믹스안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목적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최소한 어떤 거를 판매를 하는지 혹은 어떤 문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제품 특성이라든지 업종 특성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매체 믹스가 가능해서 무조건 저 판매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믹스와 A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믹스해 주세요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저희 사실 믹스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마 사실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제품 특징이나 예산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채팅으로 남기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냥 채널에 대한 질문만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미디어 믹스에 대한 전달드릴 내용은 전달을 다 드린 것 같아서 라이브는 오늘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 저희에게 문의가 있으시면 그 연락처나 메일로 전달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